채용 중입니다. 완벽한 지원자는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력서와 이전 포옹 파트너의 추천서를 보내주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전문 포옹사 직책에 대한 실제 구인 광고입니다.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에서 포옹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고 포옹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포옹을 하려면 전문적인 포옹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개성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전문 포옹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사료 감별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훌륭한 레스토랑 평론가처럼 질감, 맛, 향, 전반적인 식감을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맛이나 불쾌한 맛을 감지해야 해요. 성격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위급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위장과 튼튼한 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직업에 도전하기 전에 탄탄한 치과 보험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쉬운 직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TV에서 개 사료가 더 맛있어졌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직 개 사료를 씹을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 코를 위한 더 나은 보수가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종이 타월 스니퍼가 될 수 있어요. 종이 타월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종이 타월은 절대 사지 않겠죠? 따라서 누군가는 적절한 향이 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시중에는 예민한 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냄새 테스터도 비슷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침대 테스터가 되면 돼요. 수면 전문가로서 매트리스, 담요, 베개, 시트의 프로토타입을 말 그대로 잠을 자면서 분석하게 됩니다. 침대 테스트 관련 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지만 이학, 디자인 또는 제품 디자인 학사 학위나 제품 테스트 관련 자격증은 유용할 수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포트폴리오와 자신만의 테스트 기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안락한 직업을 위해서는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잠재 고객에게 실제 감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잠을 자고 난 매트리스나 베개의 편안함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기대할 것이니까 결국 진지한 비즈니스죠. 골프를 좋아하고 약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싶다면 골프공 다이버의 직업을 고려해보세요. 골프장의 연못에는 항상 작은 라운드 보물들이 가득한데 이 보물들을 수거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안전을 위해 골프볼 다이버는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해요. 2명의 다이버가 표준 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어둡고도 어두운 연못으로 잠수해서 촉감만으로 잃어버린 골프공을 찾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수중에는 야생 동물부터 낚시줄까지 모든 종류의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틈은 롤러로 수면 위에서 이들을 돕습니다. 롤러는 바퀴가 달린 금속 디스크가 달린 수중 장비로 물속을 미끄러지면서 홈이 파인 골프공을 잡아요. 골프볼 다이버는 주로 진흙 속에서 오랜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이며 완전히 지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한 없는 상업용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이제 그 급여가 이해가 되네요. 온라인 큐피드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죄송해요. 온라인 데이트 대피를 말씀드렸어요. 데이트 웹사이트의 프로필은 끝없이 스크롤하다 보면 멋진 사진을 보고 멈칫하게 되죠.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고 TV 보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계속 스크롤을 내리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만하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멋지게 소개하는 걸 어려워해요. 따라서 글쓰기에 능숙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우선 $100 정도의 비용을 들여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작성할 준비를 하세요. 고객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에도 고객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유머를 주입하는 것이 비결이니까 좋은 농담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타이타닉의 비극은 빙산 이동기라는 직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인선과 크레인을 이용해 해상교통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선박 항로 경로에 있는 빙산을 이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과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빙산 이동 작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술은 매우 독특할 거고 경쟁도 치열할 거예요. 특히 바쁜 배송 시즌이나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에 대한
보너스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망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털고 처벌 대신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침투 테스터 또는 공인 은행 강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요점은 은행의 보안 조치를 평가해서 재정이 안전하고 건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은행에 침입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신원 도용과 컴퓨터 해킹부터 고객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직원을 속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이 직업에 포함됩니다. 일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급여를 받고 싶으신가요? 이해합니다. 14년 뉴저지의 한 노인 요양의료기관은 문을 닫은 후에도 직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했어요. 200명 이상을 수용하던 이 요양원은 문을 닫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환자가 없으니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주 정부 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럴만하지만 주 정부는 임시 해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무려 14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야간 근무자 수를 잘못 계산한 탓에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교대 근무에 필요한 현금을 계속 긁어모았어요. 1950년대 연구자들은 지루함의 신비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 실험에 기꺼이 지원했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하루에 $20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좁은 공간의 침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시야를 제한하는 특수안경, 귀를 막는 스펀지, 장갑, 손목 수갑을 착용했습니다. 감각이 극도로 박탈된 채 오로지 생각에만 집중해야 했고 가끔씩 화장실과 식사 시간이 방해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 공부, 숫자 세기 등 평범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단조로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공백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단순한 불빛과 패턴부터 어깨에 자루를 메고 있는 다람쥐 행렬과 같은 기괴한 환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침대에서 몇 달 동안 누워있으라고 권유했고 비용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평으로 누워있을 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편안한 베개와 휴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샤워, 화장실 사용, 식사 등 기본적인 욕구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기구를 이용해 몸을 찌르는 각종 측정과 그다지 재미있지 않은 시술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반려동물 사료를 맛보기로 했던 그 직업이 결국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네요.